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공항 체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두 개의 세상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순간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 처음으로 타보는 비행기, 처음으로 보는 나라,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의 공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그 느낌을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후 생애 처음 대한민국의 땅을 밟게 된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자유로움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신호등 앞에서 질서 있게 기다리는 것,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교회에 자유롭게 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안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바라보는 세상, 구름 위를 나는 경험,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화장실이 급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배를 부여잡고 참고 있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제한된 환경에서 자란 그녀에게 비행기 안에서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때 승무원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그 한마디에 겨우 용기를 내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친절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함을 달래주는 첫 번째 한국 사람의 온정이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고 승무원들이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점점 선명해지는 대한민국의 모습.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첫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정돈된 도로들, 반듯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수많은 불빛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거의 모든 곳이 어둠에 잠기는데 한국은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그 첫 인상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궁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넓고 번쩍번쩍 빛나며 깨끗한지 마치 동화 속 궁전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외국을 나갈 때 본 인천공항도 엄청 커 보였지만 북한에서 온 그녀의 눈에는 그 규모가 더욱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공항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항공편이 드나들고 하루에도 수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합니다. 그 웅장한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들이 북한에서 온 그녀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북한의 평양순환공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시설의 현대화 정도, 이용객의 수,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건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한글 간판들이었습니다. 같은 한글이지만 북한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느낌의 간판들. 자유롭고 다양한 디자인의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꿈꿔왔던 자유의 땅, 희망의 나라에 드디어 발을 디디게 되었다는 감격. 그것은 개인적인 감동을 넘어서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십자가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보이는 십자가들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사히 한국에 왔구나. 여러분은 십자가가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종교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어떤 존재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금지되었던 모든 것들이 당당히 허용되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서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생각의 자유, 믿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가 이곳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는 것을. 그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순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유가 어떤 이에게는 꿈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정말로 궁전처럼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반들반들해서 걸을 때 미끄러질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의 내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천장, 넓은 공간, 현대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신 시설들. 면세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그녀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북한에서는 이런 규모의 상업시설을 보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상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들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인천공항의 수많은 상점들과 화려한 진열품들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중 나온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위치를 알려주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확인에 또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한국에 온 것이 맞는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계속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의심스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그 비현실적인 기분. 너무나 극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항을 나와 처음 본 도로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껏해야 2차선 도로를 보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시내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도로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넓고 매끄러운 도로는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도로의 차이는 단순히 교통시설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잘 정비된 도로는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사람들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차가 달리는데 덜컹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달리는 것도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커튼을 쳐놓아서 밖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몸은 가만히 있는데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 느낌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인프라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차이를 몸소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고 번쩍거리는 환경 때문에 두통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평소 산골의 조용한 환경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공항의 복잡함과 소음, 캐리어 끄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 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각기 다른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돌아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복잡함은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옷차림부터 머리 모양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인민복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복장이 일반적이었죠. 북한의 복장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여성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치마 길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 모양도 정해진 몇 가지 스타일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면 안 되고 액세서리도 제한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의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각자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리퍼를 신고 편안한 차림으로,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머리 색깔이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갈색은 물론이고 심지어 핑크색이나 초록색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색깔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이 눈앞에서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레파스로 칠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했다고 합니다. 머리 색깔 하나만 봐도 자유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들이 허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로움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획일성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다양성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항을 나와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호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이 일상적인 일이었죠. 북한의 전력 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용 전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호등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는 주로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특별한 소리까지 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신호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모두 그 신호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빨간불일 때는 모든 사람이 가지런히 서서 기다리고 초록불이 되면 일제히 건너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질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민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 사회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법과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신호등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자신을 보며 비로소 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경험이 사회 적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 이런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신호등 하나에서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차례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후 그녀는 올림픽대로를 운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강을 끼고 달리는 그 길에서 그녀는 또 다른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올림픽대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강을 따라 쭉 뻗은 넓은 도로, 그리고 그 옆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 서울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달리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깁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스며든 것은 깊은 감회였습니다. 같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단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현실.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은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분단의 현실, 이데올로기의 차이, 경제적 격차 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와 태어난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나라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분단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체제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말입니다. 농담으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재벌 회장 딸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 농담 속에는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결국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지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강물은 북한의 산에서 시작되어 남한을 거쳐 서해로 흘러갑니다. 분단의 현실과 상관없이 자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 강물처럼 하나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을 100년 후로 온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자유롭고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북한과 한국의 발전 격차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분단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만들어진 차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캐리어 하나씩 끌고 다니는 것도 신기했고, 사람들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겨울에도 자신이 원한다면 얇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때로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유가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통제된 환경에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제한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머리 모양을 할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심지어 어떤 직업을 가질지까지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자유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선택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편안한 복장으로 투표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선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후보자도 미리 정해져 있고 투표는 단순한 의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복장 하나에서도 그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유의 상징이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으며 꿈이 현실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인천공항이라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실로 강력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인천공항.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탈북민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종착점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 공항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였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상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뛰어난 서비스 등은 한국이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지금도 그 첫날의 감동은 여전히 생생하다고 합니다. 올림픽대로를 달릴 때마다, 한강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한 마음의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질서 있게 기다리는 사람들,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탈북민들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들이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자유로움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자유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계에는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탈북민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유는 선택할 권리이지만 동시에 선택에 대한 책임도 의미합니다.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합니다. 신호등 앞에서 질서 있게 기다리는 것은 자유의 제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는 자유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개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사회의 모습입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는 순간 그것은 작은 통일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남북한 사회의 차이를 몸소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제이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문제입니다. 탈북민들의 적응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말입니다. 매일 아침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친구들과 마음껏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등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들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탈북민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유의 의미,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보며 느꼈던 자유의 감격, 신호등 앞에서 경험했던 질서의 아름다움, 한강을 바라보며 가졌던 깊은 성찰.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유는 소중하고 평화는 아름다우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앞에서 질서 있게 기다리는 사람들, 각자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꾸며진 사람들, 높이 솟은 교회의 십자가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자유로운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행의 시작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항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소중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탈북민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